한국의 민속놀이 뭐가 있죠? 팽이치기? 투호? 아니죠. 바로 스타크래프트, 이탈리아의 명문 축구팀 유벤투스, 피자나라 치킨공주,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뭘까요? 보기만 해도 빡치는 마법의 단어 주작. 누가 날 속였다? 화나죠. 날 속여서 이득을 봤다. 개빡치죠. 내 주변엔 그럴 일 없어. 과연 그럴까요? 경찰이 관객수를 조작했다는 관객수를 의혹을 받는 부풀린다는 영화 관객수 조작? 하다하다 관객수까지 조작질하는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순위들은 조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편의 영화들 중 극장에서 하나라도 보셨다면 여러분 역시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화 애호가라면 꼭 아셔야 할 관객수 조작 사건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영화 커뮤니티 사이트인 익스트림무비의 한 회원이 글을 씁니다. 이런 건 뭔가요? 라는 글에는 수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죠. 그 사진에는 안성에 있는 한 극장 스페셜 비상선언이란 이름으로 새벽 4시 반 4개의 상영관이 모두 매진된 상황이 담겨 있었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 이후 새벽 상영이 없어졌죠. 근데 4시 반 영화가 매진이다.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글쓴이 닉네임이 마석도야. 진실의 방으로. 댓글창에서 유저들은 비슷한 현상을 제보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여러 극장에서 같은 상영관이 발견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졌죠. 보통 이제 끝발이 떨어져 가거나 VOD로 직행하는 영화들 있죠. 이런 영화들은 종종 유령 상영을 하긴 합니다. 속칭 꼼수 개봉이라고들 해요. 일단 극장에 걸리기만 하면은 극장 동시 개봉이란 딱지를 붙여서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요. 물론 불공정 행위고요. 근데 비상선언은 개봉과 동시에 이 주작질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가 매일 박스오피스 순위를 매기는데 그 기준이 일일 관객수예요. 그 관객수를 어떻게 집계하냐? 매일 각 영화관에서 판매된 티켓수를 영진이에 보내면 티켓수로 관객수를 집계해요. 비상선언은 이 새벽 상영으로 개봉하자마자 한산 용해 출연을 밀어내고 1위를 탈환합니다. 당시 비상선언 관객수를 보면은 개봉 2-3일 차에 모두 21만 명을 넘은 걸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새벽 유령 상영을 제외하면 거의 3만 명 가까이 빠지거든요. 그럼 원래 한산 용해 출연이 1위가 맞았던 거예요. 예, 배급사인 쇼박스는 그 광복절 새벽 상영 이벤트 테스트 상영이었어요. 영진이 데이터에 반영 안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셔잉 라고 해명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 네티즌이 영진이 측에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 결과 뭔 개소리세요? 데이터 반영됐어요 라는 답변을 얻어 쇼박스의 해명은 개구라로 판명났죠. 결국 두 박스 형제가 도계자를 박으며 사건이 종료되는 줄 알았는데 비상선언은 도화선이었습니다. 사태가 알려지며 여러 영화에 불똥이 튀기 시작했으니 2021년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는 유령 상영을 통해 24위에서 4위로 순위가 급등했고 작년 개봉한 뜨거운 피까지 비슷한 수법을 사용해 관객수를 부풀렸죠. 현재 이 세 영화를 시작으로 13일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가 나서 3대 영화관과 관련 배급사들을 압수수색해 조작된 영화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작된 영화가 무려 70편 정도라고 하니 단순 해프닝이 아닌 조작 게이트로 번질 수 있는 거대한 사건이죠. 영화 순위 조작을 일종의 넛지로 볼 수 있는데 이 넛지가 뭐냐면 그 남자분들 소변기에 붙은 그 파리 스티커 있죠. 그거 괜히 맞추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넛지예요. 또 다른 예로는 그 미국 미네소타주는 그 세금이 잘 안 걷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세금 안 내면 처벌받습니다 라는 안내문을 주민 90%가 세금을 잘 내고 있습니다 라고 바꿨더니 납세율이 크게 올랐대요. 집단에 묶이고 싶은 인간의 심리를 자극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까 결정할 때 입소문이나 평가를 보고 고르곤 하죠. 그 입소문이 수치화된 게 바로 영화 순위입니다. 특히나 주변인들 평가가 부족한 개봉 초기엔 더욱 순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순위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면 집단 심리 때문에 1위 영화를 고르게 되겠죠. 이렇게 몰래 우리의 선택에 개입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게 영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문화생활과 휴식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휴식이 이렇게 방해받는다? 우리 MZ들은 이런 거 못 참거든. 진짜 잠깐. 요새 영화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순위 조작된 노잼 영화라도 봐봐 열 확 받지. 그러니까 이번 사건으로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벌금 한 10조 정도 때려 조작을 예방하고 감시하는 방안을 빨리 만들어야겠죠. 솔직히 자신 없으면 우리 네티즌 수사대한테 맡기고 포상금을 줘도 좋겠고요. 뭐 이번 사건도 역시 대중들이 밝혀냈으니까 그럼 하루 종일 시간표만 보는 사람 분명히 나옵니다. 일단 뭐 여튼 중요한 건 관객수 조작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관객수 조작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 재밌는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비티였습니다.